졸업만 하면 대기업 취업이 거의 보장되고 심지어 학비까지 전액 지원해준다. 요즘 대학가에 이런 뭐랄까 파격적인 조건을 내건 학과들이 있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바로 채용 조건형 계약학과인데요. 오늘 딥다이브에서는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좀 보면서 이 계약학과가 도대체 뭔지, 또 어떤 종류가 있고 이게 진짜 듣던 대로 좋은 기회인지 아니면 뭐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건 없는지 한번 깊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이게 단순히 정보만 쭉 나열하는 게 아니고요. 이 제도의 어떤 핵심을 여러분이 딱 파악하고 이게 나한테 맞는 건가 아닌가 이런 판단을 내리시는데 좀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는 게 이번 딥다이브의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단순히 좋다 나쁘다 이걸 넘어서 그 안에 뭐가 있는지 같이 좀 보시죠. 좋습니다.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이 채용 조건형 계약학과 정확히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 건가요? 그냥 뭐 학비 지원받고 취업하는 거랑은 다르다고 들었거든요. 네, 핵심은 이거예요. 학생, 그리고 대학, 또 후원하는 기관, 이게 기업일 수도 있고 정부일 수도 있고요. 이 셋 사이의 삼자 계약이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 장학금이랑은 아예 달라요. 기업이 딱 원하는 인재상이 있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교육과정에도 직접 참여하고요. 학생이랑 기업 모두한테 법적인 권리랑 의무가 딱 주어지는 거죠. 그 산학협력법이라는 법적 근거도 있고요. 학생은 이제 학비 지원받고 취업 보장받고 그 대신 졸업하고 나서 일정 기간 동안은 그 기업에서 의무적으로 일을 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정책이 좀 바뀌어서 기업 부담이 학비의 50% 이상으로 좀 줄었어요. 그래서 참여하는 기업들이 더 늘어날 수 있게 된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삼자 계약. 기업이 원하는 인재를 키우는 거군요. 그럼 이 계약학과도 뭐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나요? 자료 보니까 혼합형 이런 것도 있던데요. 네, 맞습니다. 크게 보면 한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주로 얘기할 채용 조건형. 이건 이제 고등학교 졸업 예정인 학생들 대상으로 기업이 학비 대주고 졸업하면 우리 회사 와라 약속하는 거죠. 물론 의무 근무 기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재교육형. 이건 이미 회사 다니시는 분들, 역량 강화시켜주는 과정이고요.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그 혼합형. 이게 채용 조건형으로 시작했다가 중간에 채용이 확정되면 재교육형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요즘 진짜 빠르게 늘고 있어요. 2024년에 보니까 학과 수가 34.7% 늘었고 학생 수는 무려 67.2%나 급증했더라고요. 와, 67.2%요. 엄청난데요? 혼합형이 왜 이렇게 갑자기 인기가 많아진 건가요? 아마 기업 입장에서는 채용할 때 좀 불확실한 점들이 있잖아요. 그런 걸 줄일 수 있고 학생 입장에서는 또 일찍 안정감을 딱 확보하면서 그러면서도 맞춤형으로 좀 더 깊이 있는 교육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이런 유연성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물론 채용 조건형 안에서도 또 세부적으로 나뉘는데요. 제일 많이 아시는 게 기업체 취업형이죠. 삼성, SK 하이닉스, 현대차 이런 대기업들이랑 같이 하는 반도체, 스마트 모빌리티 학과. 이게 대표적이고요. 요즘에 뭐 통신사, LG U+ 같은 것도 있고 클라우드, 카카오도 있고요. 배터리, 심지어 미용 분야까지도 막 생기고 있어요. 그리고 군 의무 복무형도 있습니다. 이건 국방부 지원으로 첨단 기술 다루는 장교를 키우는 건데요. 학비는 전액 다 지원해주지만 졸업하고 나서 최소 7년, 길게는 13년까지 복무해야 합니다. 와, 13년. 네. 그리고 또 조기 취업형이라고 있어요. 이건 좀 독특한데 입학하자마자 취업이 확정되는 거예요. 1학년 때는 공부에 집중하고 2학년부터는 바로 회사 다니면서 학업을 병행하는 거죠. 3년 만에 학사 학위를 따는 건데 이거 경험자들 얘기 들어보면 정말 힘들다고들 하세요. 듣기만 해도 진짜 숨가쁘네요. 이렇게 조건이 좋으니까 당연히 경쟁도 치열하겠죠? 실제로 인기가 어느 정도예요? 네, 그 열기를 보려면 2025학년도 정시 모집 결과를 보면 딱 나오는데요. 주요 기업체 취업형 계약학과들 평균 경쟁률이 6.4대 1이었어요. 의대 정원 늘어난 거랑 상관없이 지원자가 오히려 늘었죠. 특히 그 SK 하이닉스랑 하는 한양대 반도체 공학과는 13.89대 1. 이게 최고 경쟁률이었어요. 13.89대 1요? 이야, 정말 대단하네요. 그만큼 이제 대기업 취업 보장, 학비 지원, 이게 여전히 엄청난 메리트라는 거죠. 근데 모든 계약학과가 다 이렇게 경쟁률이 높은 건 아니죠. 아까 보니까 뭐 유니스트나 DGIST 같은 과학기술원 쪽은 좀 주춤했다는 얘기도 있던데요. 네, 맞아요. 그 울산과기원이나 대구경북과기원 같은 곳들의 일부 계약학과는 경쟁력이 조금 떨어졌어요. 그리고 새로 생긴 학과들은 아직 정보가 좀 부족하니까 수험생들이 약간 눈치 싸움하는 경향도 보이고요. 또 그 연결된 기업의 당시 상황이나 전망 같은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SK 하이닉스 실적이 좋다, 안 좋다 이런 거. 이런 외부 요인도 경쟁률에 영향을 좀 주는 것 같아요. 단순히 그냥 이름만 보고 지원한다기보다는 좀 더 복합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렇군요. 뭐 확실한 취업에 학비 걱정 없고 또 실무 중심 교육이고 장점만 보면 진짜 완벽한 선택지 같은데. 근데 아까 그 황금 수갑이라는 별명이 붙었다는 걸 보면 분명히 좀 감수해야 할 부분도 있다는 거겠죠. 네, 바로 그 점이 사실 핵심입니다. 제일 크게 고려해야 할 게 역시 의무근무 기간이에요. 이게 짧으면 2년부터 시작하는데 길면 지원받은 기간에 최대 200까지 갈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4년 지원받으면 8년 근무, 뭐 LG U+처럼 딱 4년으로 정해진 경우도 있고요. 계약 조건을 진짜 잘 봐야 돼요. 만약에 중간에 그만두면 그동안 지원받았던 돈 다 돌려줘야 하는 부담도 크고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이거 같아요. 18살 때 내린 결정이잖아요, 이게. 그 결정이 거의 10년 가까이 내 미래를 묶어둘 수 있다는 거죠. 20대 후반쯤 되면 관심사나 뭐 하고 싶은 일이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그때 가서 다른 길을 선택하기가 정말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아, 18살의 결정이 10년을 좌우한다. 생각보다 훨씬 이게 무거운 약속이네요. 실제로 좀 그런 부담 때문에 포기하는 경우도 있었나요? 네, 아주 상징적인 사례가 있었죠. 그 연세대 시스템 반도체 학과에서 한때 최초 합격자 중에 92%가 등록을 안 했어요. 92%나요? 네. 물론 이제 최상위권 학생들이니까 의대라든지 다른 선택지랑 저울질을 했겠죠. 근데 단순히 그냥 더 좋은 데 간다, 이걸 넘어서 이 황금 수갑의 무게, 또 진로를 바꾸기 어렵다는 그 제한, 이런 부담감이 굉장히 크게 작용했다고 볼 수 있어요. 게다가 학업 강도도 엄청 세고 만약에 적성에 안 맞으면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야 할 수도 있고요. 그냥 취업 보장된다는 것만 보고 덜컥 결정할 문제는 절대 아닌 거죠. 정리를 좀 해보면 채용 조건형 계약학과는 분명히 안정적인 미래를 설계하는 데 아주 매력적인 카드일 수는 있겠네요. 하지만 그 안정성을 얻는 대가로 상당한 기간의 의무 그리고 진로 선택의 자유를 어느 정도는 포기해야 한다 이런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 길을 생각하고 계신다면 그냥 눈앞에 보이는 혜택만 보지 마시고 장기적인 계약 조건, 그 의무 근무 기간, 중간에 혹시 그만두게 됐을 때 책임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걸 아주 꼼꼼하게 따져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게 정말 내 성향에 맞나? 내가 장기적으로 뭘 하고 싶은가? 이런 걸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이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네. 오늘 딥다이브가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만약 여러분이 지금 이 계약학과를 선택한다고 가정했을 때, 한 5년 뒤 아니면 10년 뒤에 여러분의 관심사가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바뀌었을 가능성까지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도 과연 이 안정적인 약속이 여전히 나에게 최선의 선택일 거라고 확신할 수 있을까요? 다음 딥다이브에서 또 다른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